전편 줄거리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민수. 어머니가 평생 끓여주신 김치찌개를 배워 직접 만들어드리며 사랑을 되돌려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왔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급히 세우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까지 숨이 차서 뛰어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드님, 어머니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간호사가 진정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크게 다치신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어머님이 새벽에 방을 나가시려다가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시고 지금은 괜찮으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마에 작은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시고 저를 보셨습니다. 누구지? 저예요, 민수.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민수. 왔구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넘어졌어.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새벽에 어디 가시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지금 어머니 집이에요. 아니야. 우리 집은 다른 데 있어. 나는 집에 가야 해. 간호사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드님, 어머님이 요즘 자주 그러세요. 집에 가야 한다고. 그래요? 네, 밤마다 일어나서 문을 열려고 하세요.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아드님이 오시면 어머님이 안정되세요. 자주 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날 저는 오후 내내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부분 시간을 잠을 주무셨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많아지셨습니다. 머리카락도 거의 하얗게 새셨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늙으셨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저녁 때쯤 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민수야, 아직 있었어? 네, 어머니. 너 회사는? 오늘은 쉬었어요. 어머니 곁에 있으려고.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고마워.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배고프시죠? 제가 김치찌개 가져왔어요. 내가 만든 거? 네. 그럼 빨리 먹자. 저는 보온병에서 김치찌개를 꺼내 그릇에 담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 숟가락 드시더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맛있다. 역시 우리 아들이 만든 게 제일 맛있어. 저는 옆에 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 누구한테 배웠어? 수진이가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어머니 레시피대로 했어요. 엄마 레시피? 네, 어머니가 예전에 메모해 두신 거 있잖아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랬나? 네,
노란 공책에 적어두셨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가시려다가 넘어지셨대.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다치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야. 근데 어머니가 계속 집에 가고 싶어 하셔. 어머님, 힘드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싶은데 우리가 돌볼 수가 없잖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머님도 아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으로 모시기 전 집에 남겨둔 어머니 물건들이 아직 많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열어보는 방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먼지가 햇살 속에서 날렸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할까요? 아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가 나왔습니다. 갈색 표지,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새까만 긴 머리를 어깨에 늘어뜨린 모습, 그 옆에 어린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당신, 이거 봐요.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이시네요. 정말 예쁘시다. 저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너무나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활기차고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낯설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어머니는 항상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리 굽은 모습, 피곤해 보이는 눈빛. 그게 제가 아는 어머니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저보다 어려 보이는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예요? 아내가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1982년이라고 쓰여 있네요. 당신이 4살 때? 그렇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 어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 모든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늘 피곤해 보였고, 한숨을 많이 쉬셨고, 빨리빨리 조심해 공부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행복했던 때가 있었구나. 한 장의 사진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젊었습니다. 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어머니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줍게 웃고 계셨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응, 나는 어머니가 이렇게 웃으시는 걸 본 적이 없어. 당신이 어릴 때는 어머님이 바빠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겠지. 앨범을 계속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편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노란 편지지였습니다. 접힌 자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많이 늙어 있겠지. 이 사진들을 보면
엄마도 한때는 너처럼 젊었단다. 두려움도 많았고 꿈도 많았어. 25에 너를 낳았을 때 엄마는 정말 무서웠어. 내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지. 하지만 내가 자라는 걸 보면서 엄마도 함께 자랐단다. 내가 첫걸음을 뗄 때 엄마도 엄마로서 첫걸음을 뗐어. 내가 학교에 들어갈 때 엄마도 부모로서 배워갔어. 민수야, 나중에 엄마가 늙어서 너를 못 알아볼 수도 있어. 그때도 이 사진을 보여주렴. 그리고 말해주렴. 어머니, 당신도 한때 이렇게 예뻤어요. 엄마는 내가 태어난 날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그 순간도, 내가 처음 학교에 갔던 날도, 내가 대학에 합격했던 날도, 내가 수진이와 결혼하던 날도, 모든 순간순간이 엄마한테는 보물이야. 민수야, 엄마가 나중에 기억을 잃더라도 엄마 마음속에는 너를 향한 사랑이 영원히 남아있을 거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한때는 저처럼 두려움 많은 누군가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도 한때는 꿈 많은 젊은 여자였다는 것을, 어머니도 한때는 처음 엄마가 되어 떨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에 있어줬습니다. 한참 후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이 앨범 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려야겠어. 좋은 생각이에요. 그날 밤 저는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어머니 좀 바꿔주시겠어요? 잠시 후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수예요. 민수? 우리 아들? 네, 어머니. 잘 주무시죠? 응. 그런데 넌 누구니?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에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 어머니, 내일 뵈러 갈게요. 어머니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내일 오면 알아요.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그럼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간호사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드님, 어머님이 오늘 사진을 꼭 끌어안고 주무셨어요. 사진이요? 네, 젊었을 때 찍으신 사진이요. 요즘 매일 그 사진을 보세요.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자신의 젊은 시절을 기억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내일 제가 앨범을 가져갈게요.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앨범을 들고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저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이게 누구지? 어머니예요. 젊었을 때 어머니. 어머니는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보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이게 나라고? 네. 25살 때 어머니. 어머니가 사진을 계속 바라보셨습니다. 예쁘네. 네, 정말 예쁘세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시더니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잊으신 겁니다. 아버지예요. 어머니 남편. 남편? 네. 어머니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생겼네. 저는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잘생기셨죠.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공원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집 앞에서 찍은 사진. 어머니는 모든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셨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지? 저예요, 어머니. 어릴 때 저.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보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았어? 네. 어머니가 사진 속 어린 저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귀엽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편지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어머니는 편지를 받아 읽으셨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는 동안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이걸 썼어? 네, 어머니. 어머니가 편지를 가슴에 안으셨습니다. 나도 이런 마음이었구나.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정말 좋은 엄마셨어요. 지금도 좋은 엄마세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나한테 이걸 보여줘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이 앨범 여기 두고 갈게요. 언제든지 보세요. 그래. 고마워. 그날 저는 오후 내내 어머니와 함께 앨범을 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사진은 기억하셨고 어떤 사진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진을 보실 때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때가 좋았어. 어머니, 어떤 게 좋으셨어요? 잘 모르겠어. 근데 마음이 따뜻해.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수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왜?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 어머니한테는 당연한 거였어도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어머니와 지금의 늙은 어머니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얼굴은 변했지만 저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 사진을 보시면서 계속 웃으셨어. 다행이네요. 응. 그리고 깨달았어. 뭐요? 어머니도 한때는 나처럼 젊었고 꿈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다는 걸.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늙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겠죠.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해야겠어. 그날 밤 저는 우리 가족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아내와 결혼했을 때 사진, 제가 젊었을 때 사진, 그리고 새 앨범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라고 표지에 썼습니다. 나중에 제가 늙어서 치매에 걸리면 아이들이 이 앨범을 보여주겠죠. 그때 저도 말할 겁니다. 이게 나라고? 젊었네. 며칠 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드님, 어머님이 오늘 다른 어르신들한테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요? 네, 이게 나예요. 젊었을 때라고 하시면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 내 아들이 이 사진을 찾아줬어요 라고도 하셨어요.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주말, 저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앨범을 무릎에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손주들 왔구나. 할머니, 뭐 보세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젊었을 때 사진이야. 와, 할머니 진짜 예쁘다. 작은 딸이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앨범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사진 속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정확하게 기억하셨고 어떤 이야기는 지어내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머니가 행복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은 누구예요? 작은 딸이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할머니랑 아빠야. 와, 아빠 엄청 작았네요. 그래, 아빠도 너희만 했었지.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아이들은 앞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해. 저도요, 어머니. 우리 손주들도 예쁘고. 다 좋아.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엄마를 이렇게 챙겨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방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아이들이 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우리 손주들. 또 오렴. 어머니는 아이들을 한 명씩 꼭 안아주셨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응, 앨범을 보여드리길 잘한 것 같아. 당신이 정말 좋은 아들이에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좋은 배우자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간호사가 받으셨습니다. 어머님 좀 바꿔주세요. 잠시만요. 잠시 후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수예요. 오늘 다녀간 아들이요. 민수? 네.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 앨범 가져온 아들? 저는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고마워. 오늘 정말 좋았어. 저도요, 어머니. 민수야. 네. 엄마가 너를 사랑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어머니와 지금의 늙은 어머니. 겉모습은 변했지만 저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늙고 병들어도 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뒤 간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드님, 어머님이 요즘 밤에 잘 주무세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앨범을 보시면서 주무시거든요. 사진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시나 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사진을 자주 보여주세요. 어머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더 많은 사진을 가져다 드려야겠네요.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날 저는 집에 있는 모든 가족 사진을 모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진, 제 어릴 적 사진, 가족여행 사진, 그리고 새 앨범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추억이라고 표지에 썼습니다. 다음 주말 저는 그 앨범을 들고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이전 앨범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새 앨범 가져왔어요. 어머니가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또 사진? 네, 이번엔 우리 가족 사진들이에요. 저는 새 앨범을 펼쳤습니다. 가족여행 사진, 명절 사진, 아이들 생일 사진. 어머니는 모든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셨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야? 네, 어머니. 다들 행복해 보이네. 네, 어머니가 계셔서 행복했어요. 어머니는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작년 추석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내, 아이들. 5명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이때가 언제지? 작년 추석이에요. 어머니가 사진을 만지셨습니다. 나도 있네. 네, 어머니도 함께 계셨어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다. 다 같이 있어서. 그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앨범을 계속 보셨습니다. 때로는 사진을 기억하셨고,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진을 볼 때마다 어머니는 행복해 하셨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엄마가 많은 걸 잊어버렸지? 네.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근데 말이야. 엄마는 하나는 절대 안 잊을 거야. 뭐요? 널 사랑한다는 거.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 많이. 어머니도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많은 것을 잊으셨지만 사랑만큼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의 젊은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도 한때는 나처럼 젊었고 꿈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다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다. 젊음도 꿈도 모든 것을. 그리고 지금은 기억마저 잃어가고 계신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변하지 않았다. 나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나의 사랑. 그것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며칠 뒤 요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간호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드님, 어머님이 오늘 아침에 쓰러지셨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급히 회사를 나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괜찮으시길.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어머니의 상태는? 그리고 민수와 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 후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